자, 중단원 실전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네, 하면서 다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자, 네, 운동 방정식 문제예요. 뭐 내신에 뭐 이 문제는 아마 거의 100%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EM하고 M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했더니 AB가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는 무슨 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소리는 R자임이 뭐라는 소리예요? R자임의 크기가 얼마? 0이에요. 그렇죠. R자임의 크기가 0인 거예요. 그러면은 A와 수평면 사이에는 크기가 F인 마찰력이 작용을 했고요. 실이 A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래요. 그러면은 둘이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B가 아래로 얼마 작용해요? 힘의 크기가? 질량이 M이니까 M G만큼 작용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얘가 R자임 0이 되려면 장력의 크기 T는 얼마가 돼야 돼요? mg. 네, 그래야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mg. 그럼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mg가 되니까 어차피 얘는 그럼 뒤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도 얼마가 돼요? 얘도 R자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얼마 나와야 돼? mg.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도 R자임 0, 얘도 R자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mg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결국에. 그 다음에 T는 얼마예요? mg가 나와야 R자임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R자임 0이 되려면 장력 값이 얼마가 되니까 mg니까 마찰력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mg.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되죠. 네.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토크. 자, 생긴 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림같이 길이가 10L, 질량이 MA인 막대 A의 한 지점을 C를 이용해서 천장에 고정을 하고, 약간 뭐 차력쇼 같은 건가? 이렇게 매달아서 평형 만드는. 자, 다시 오른쪽 끝부분에 C를 이용해서 길이가 6L, MB인 막대 B를 연결했대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평형 상태래요. 이렇게 평형 상태래.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보면 결국 이렇게 봐야 돼. 자, 이 줄 하나에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줄 하나에 이 무게, 요 무게, 이 무게가 다 걸린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보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자, 아래로 무슨 방향? 시계 방향 토크가 작용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전체가 얼마예요? 6L. 그러면 무게중심점은 어디겠어? 3L. 예, 중심점은 3L이에요. 그러면 3L 지점에서 무게중심점으로 밑으로 얼마나 작용해요? MB, G만큼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전체 질량이 MB니까. 그러면 여기서 3L이면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L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시계 방향 토크하고 시계 방향 토크하고 어떻게 돼요? 같아야 평형이죠, 결국에. 그럼 여기서 같은 거 뭐예요? 여기 길이가 L이니까 시계 방향 토크 EL, MG 하고 뭐 같아야 돼요? L, MB. 왜 라지 M이야? L, MB, G하고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지워져 버리면 EMG가 뭐가 돼요? 아, G는 없지. EM이 M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MB는 EM인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EM이고 얘가 EM이니까 전체 여기 걸린 무게는 얼마예요? 4M만큼 걸린 거죠. 두 개니까 막대 무게하고 추 무게하고 합쳐가지고 4M이니까 그럼 얘 줄이 매달아 여기서 걸려있는 장력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M G만큼 걸려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돼? 이 줄에 이 얘하고 얘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 힘을 줄 하나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무게가 얼마야? 추 무게 2M, 막대 무게 2M.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 4M을 줄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죠. 여기 걸리는 무게가 얼마야? 힘이 4mg죠. 이 줄 하나에. 그러면은 얘도 다시 토크죠, 여기서. 그치? 회 돌린 힘.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2L에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2L에서 4mg가 시계 방향. 그러면 얘가 전체가 얼마예요? 10L이니까 5L 지점이 뭐가 돼요? 무게 중심점에 해당이 되겠죠. 5L이면은 여기서부터 5L만큼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떨어져요? 3L만큼 떨어지면 얘가 반시계, 얘가 시계지. 그지? 그러면은 3L 뭐가 돼요? M, B, G하고 둘이 같아야죠. 결국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토크가 같아야지 평형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걸린 힘이 4mg였고 길이는 2L. 여기는 3L만큼 떨어지고 밑으로 무게중심점 MBG. 그러면은 L 소거되고 G 소거되면은 8. L은 얼마가 돼요? 3 아니고 8. M은 3MB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MB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8M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MB야 MA야 이거? 안 보여. 아 A네 A. B가 아니라. 자 그러면 MB 나왔고 MA 나왔으니까 이 M분의 뭐예요? 3분의 8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바로 MA분의 MB분의 MA 이렇게 되겠죠. 뭘? 저기 그 3LMAG 여기 회전축 반시계 방향 토크 요거 무게중심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요거 전체가 10L이니까 5L이 무게중심점. 여기서 5L 빼버리면 여기서 3L 회전축. 그 다음 여기는 4mg.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가 그럼 여기 줄에는 걸리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 얼마야? MA가 3분의 8M.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게 얼마예요? 4mg. 합쳐주면은 3분의 20mg가 결국에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전체 요 무게, 이 무게를 이 줄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자, 됐나? 그죠? 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3M하고 M이고 길이가 9D, 3D인 막대 A하고 B가 실로 연결돼서 수평을 유지해서 정지 상태에 있고요. B에는 물체 C가 실로 매달려 있다. 실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2배래요. 그럼 여기 걸리는 장력을 2T라고 놓으면 여기 걸리는 장력은 T가 되겠죠. 아, 그러면 전체 얘는 길이가 얼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D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점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은 4.5D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에 해당이 될 거고, 회전축을 여기로 두든지 여기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로 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로 두게 되면 이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여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게 되면은 굳이 이 두 힘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고 요 힘만 고려를 해주면 되니까 회전축을 요 지점으로 둡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림 힘이 작용을 하는 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 하나와 요 T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힘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T하고 이 T가 이 막대와 그 다음에는 요 추와 얘까지 다 버티고 있는 요 상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것만 갖다 돌림 힘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2.5D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해당이 되니까 2D, 5D의 절반이니까 그러면은 2.5D 곱하기 무게가 얼마냐면은 3mg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장력
t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d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워지면은 d는 얼마가 되냐면 내가 0.5에 해당이 되니까 t는 얼마가 돼요? 1.5mg가 되겠죠. 1.5mg. 그러니까 t는 2분의 3 mg. 예, 이만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요 t는 얼마가 되겠어요? 3mg.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밑에 얘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도 평형 상태에 현재 있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밑에서 이 줄에도 걸리는 힘이 하나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줄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라고 놓으면은 얘도 아래로 잡아당기고 얘 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잡아당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줄이 하나로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줄은 요 무게와 여기 줄에 걸리는 요 힘을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줄에 걸리는 3T, 즉 얼마냐면은 3mg와 2분의 3mg에 해당하는 여기는 4.5mg가 전체 얘가 버티고 있는 힘이고, 이거는 3mg와 밑에서 얘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 F에 걸리고 있는 게 합쳤을 때 4.5mg가 나오니까 이 F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바로 1.5mg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걸리는 힘 F는 1.5mg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회전축으로 봤었을 때 여기 걸리는 힘이 일단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2D죠. 그럼 무게중심점이 D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2mg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얘가 반대 방향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1.5mg의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D만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는 여기 매달린 요 추가 D만큼의 거리에서 아래로 여기 얘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치면 mg만큼 잡아당기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2개, 시계 방향 돌림힘이 하나, 이렇게 돼서 평형 상태를 현재 이루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토크부터 보면은 시계 방향 회전 힘은 총 길이가 3D 곱하기 1.5mg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반시계 방향 회전 힘, 즉 D 곱하기 라지 mg 더하기 그 다음에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 2mg고 D죠. 잠깐만, 여기가 길이가 전체 길이가 3D에 해당이 되니까 1.5구나. 예, 그러면은 1.5D 곱하기 무게중심이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mg.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G는 전부 다 소거가 되고 D도 소거가 돼버리면 남는 게 4.5M은 라지 M 더하기 1.5M 이렇게 나타나니까 M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M. 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 PQ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막대에 물체 A하고 B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게 되는데 A, B의 질량이 각각 막대 A, B가 5kg, 이 막대가 5kg, 그 다음에 B가 4kg, A가 2kg에 해당이 되고요. 막대 길이는 4m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 P가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 여기 걸리는 장력값, 요 F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둡시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림 힘,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점에서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2m에 해당이 되겠죠. 길이가 4m니까 자, 반시계 방향 힘,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까지는 몇 미터에 해당이 되겠어요?
3m에 해당이 되는 다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전체 길이가 4m에 해당하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이 요 세 개의 합하고 시계 방향 돌림 힘이 서로 평형이니까 지금 정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40N, 얘가 물체가 50N, 5kg니까 얘가 20N.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 힘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1 곱하기 40 더하기 2 곱하기 50 더하기 3 곱하기 20.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 곱하기 F 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40에 60 합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4 F에 해당이 될 테니까 F는 얼마가 됩니까? 50 뉴턴.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고 여기를 구해주면은 여기 힘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두 개의 줄이 이 전체 무게를 다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린 힘을 TP라고 두면 TQ F와 TQ의 합이 결국에는 요 세 개의 합을 더한 110N에 해당이 될 거예요. 11kg니까. 따라서 여기 힘을 구해서 저기를 회전축으로 한 다음에 여기 힘을 구해서 이 힘을 110에서 빼주면 바로 F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걸리는 힘이 50N이니까 요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60N만큼의 장력이 걸리게 될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뚜기가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이게 무게 중심이 접촉접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벗어나 버려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게 중심이 접촉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면이 오뚜기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얘가 0이 아니죠.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0이면 딱 멈춰 있어야 되는데 오뚜기 멈춰 있는 거 봤어? 딱 기울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죠. 기울어 놓으면 도건력이 있기 때문에 자 0이다가 아니라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오뚜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알짜 돌림힘이 작용한다. 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이 맞죠. 시계 방향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오뚜기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서 평형 상태 유지돼요, 안 돼요? 놓으면. 아니, 놔서 가만히 있어야 평형이야. 오뚜기 가만히 있어? 돌아가잖아요. 예, 평형 상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만 맞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무슨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 속도 그래프의 뭐를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을 통해서 뭘 구해줄 수 있어요? 이동,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속도가 0 된 그 다음 지점 있죠.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동 방향 바뀐 적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무조건 속도가 한 번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많이 헷갈린,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여기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바뀐 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가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고, 가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선생님이 가속도는 곧 뭐라고 했어요? F는? 힘이에요, 힘. 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운동 방향은 1초일 때하고 4.5초일 때 서로 같죠. 어차피 플러스니까 바뀐 적은 없어요. 자, 3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 3초일 때는 무슨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 자, 근데 3초일 때 무슨 운동함? 3초일 때 속도 방향은 플러스예요. 근데 3초일 때는 무슨 운동해요? 2초부터 4초까지.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하죠. R자임 0. 그러니까 이 경우는 R자임의 방향이 없는 거죠. 얘가 0이라서. 그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여러분들 R자임의 크기는 결국에 선생님이 아까 힘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그랬죠? 여기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큰 게 결국에는 힘의 크기가 큰 거예요. 자, 기울기 누가 커? 여기서는 그래프 기울기 얼마? 2.5죠. 여기서는 1분의 얼마야? 2.5네. 같네요. 그죠? 그래프 기울기 똑같으니까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돼요? 같고, 가속도의 크기 같으면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다가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1번만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래, 막 틀려도 괜찮아.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해서 틀리면 고정을 하면 돼요. 나중에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돼. 그러니까. 그린 가는 질량 M이 물체 A를 빗면에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원래는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할 텐데, 이 중력이 빗면에 있다 보니까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저게 분해가 돼서. 자, 그리고 나는 가의 빗면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EM의 물체를 빗면하고 나란한 크기의 힘으로 F를 가했더니만 B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A하고 B는 둘이 가속도의 크기가 뭐로 일정하대? A로 일정하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가나 나나 똑같이 뭘 받아요? 가나 나나 똑같이 뭘 받아? 중력을 받죠. 그 중력 때문에 결국에 뭘 받냐면 이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얘도 똑같이 여기서 힘을 주더라도 이 뒤로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대신에 질량이 몇 배니까? 2배니까 얘가 받는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도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여기서 밑으로 작용하는 힘을 스몰 F라고 쳐보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됨? 2 F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가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스몰 F는 뭐가 돼요? M A가 되죠. F는 MA니까. 그러면 얘는 위로 얼마로 작용해? A로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이 F에서 뭐가 빠져야 돼? 이 F가 빠져야 되겠죠. 이게 EMA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 그죠? 그러면은 F는 뭐가 돼요? 얘가 넘어가니까 EMA 더하기 EF가 됐는데 F가 뭐였어요? MA였죠. 그죠? 그러면은 F는 뭐가 돼요? EMA 더하기 F가 MA니까 EMA 이렇게 되니까 4MA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4N분의 F.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간단해요, 이 문제는. 네.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특히 물리는 자신감이 중요해. 아씨, 못 풀 것 같은데, 그럼 못 풀어요. 진짜로. 수학 똑같아. 못 풀 것 같은데, 그럼 안 풀려. 풀 수 있다.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대부분. 진짜, 정말 그래. 딱 보고, 사이즈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풀려요. 진짜 안 풀려.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R에서 S까지 거리가 각각 L, 2L, 4L이래요. 물체 P가 Q에서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봅시다.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럼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라지 T래. 자, 여기가 라지 T.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라지 t로 똑같대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운동했어?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L을 가는데 T가 걸렸고, 그 다음에 4L을 가는데 T가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2L 가는데 얼마가 걸릴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속력이 지금 여기서 여기하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죠? 그쵸? 그럼 시간이 똑같으니까 이 PQ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와요? P에서 Q까지는 T분의 L이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는 T분의 4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몇 배예요? 4배죠? 그죠? 4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 지금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가 0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T, 그 다음에 또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고, 그냥 나중 T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지금 구간을 보면 어차피 계속해서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는 어떻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줬었어요?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줬었어? 2분의 이렇게 구해줬었어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무슨 값으로? 산술 평균 값으로 구해줬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길이는,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왔어? 2L만큼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그럼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값이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 얘의 평균 속력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딱 무슨 값이에요? 중간값.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간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이에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가니까 중간일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면 딱 절반 하프 값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속도에 딱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절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T분의 L과 T분의 4L의 절반이니까 T분의 5L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죠? T분의 L, T분의 4L을 더해서 절반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T분의 얼마가 나와야 돼요? 총 5L에 2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T분의 2.5L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동거리가 얼마야? 2L이지. 시간 T야. 이게 T분의 2.5L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지금 이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몰 t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4t네. 결국에는. 그지? 네. 따라서 2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 물체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가 OV로 지나는 순간 얘는 R을 V로 지난대요. 근데 A하고 B는 Q에서 만난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Q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만났잖아. 그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겠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니까. 시간 T 동안에 움직여서 여기서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A, B는 Q에서부터 P에서 Q까지 거리는 2L이고 R에서 P까지 거리는 L만큼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고 같은 빗면이에요. 그럼 둘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겠어요?
빗면에서는 질량의 크기 상관없이 빗면의 기울기만 같으면 둘의 가속도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치면은 얘도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A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 대신에 얘는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작용을 할 거고, 얘는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의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은 A, T가 델타 V가 될 거예요.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해주면은 그만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AT. 그러면은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델타 V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는 거죠. 느려져야 될 거니까. 얘는 속도가 델타 V만큼 어떻게 돼요?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2배죠. 밑에가. 그러면은 아랫게 평균 속력이 얘의 몇 배예요? 2배가 나와야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몇 배가 되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의 속도는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5V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A, T가 빠진 게 여기서의 A의 속도 V, A가 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VA는 5V에서 AT가 빠진 거고, 그러면은 VB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V에서 AT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해져야 되죠. 속도 변화량은 둘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갔으니까. 대신에 이거 둘 다 무슨 운동? 둘 다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돼요. 등 가속도 운동은 여러분들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평균 속도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5V 더하기 나중 속도가 5V 마이너스 AT죠. 자,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 더하기 AT가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 둘이 속도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나와야 되죠. 평균 속도의 B가. 그럼 얘는 어차피 없는 거고, 계산해주면은 4, 여기가 2V 플러스 AT가 되고, 얘는 10V 마이너스 A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항, 외항 곱으로 풀어주면 4V 플러스 2AT는 얼마가 나와요? 10V 마이너스 AT 이렇게 나타나겠지? 되니? 여기까지? 응. 자, 4V 플러스 2AT는 10V 마이너스 AT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넘겨주면 3AT는 얼마가 돼요? 넘어가 버리면 6V가 되니까 AT는 얼마? 2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나온다? 2V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VA는 2V가 빠져줘야 되죠. 결국에 AT가 2V니까 그러면 VA는 얼마가 나와요? 3V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AT가 어떻게 돼요? 2V니까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3V. 예,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같죠. 결국에 따라서 VB분의 VA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타나게 된다.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V제곱의 몇 배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총 몇 개 배웠어요? 3개 배웠어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V는 V0 플러스 AT 하나. 그 다음에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나. 맨 마지막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3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의 가속도의 크기 이거 구해야 되죠. 이 가속도 A, S. S가 얼마예요, 여기서? 2L이죠. 2L은. 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서? 아까? 3V 나왔지? 나중 속도 얼마예요? 9V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얼마예요? 5V죠.
그러면 제곱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25V 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가속도가 아까 무슨 가속도였어? 마이너스 가속도였죠.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4AL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6V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4L분의 마이너스 16V 제곱. 이렇게 되니까 L분의 마이너스 4V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가속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L분의 4V 제곱이 되니까, 이거의 몇 배? 4배지,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4배. 예. 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번. 그린 가는 물체 A하고 B하고 C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놓인 A의 크기가 F인 힘을 수평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가했더니만, 자, 여기서 뭐가 됐대요? A, B, C가 정지 상태가 됐고, 여기서 마찰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세 개를 운동시키는 힘은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으로 얼마 작용해? 3m G만큼 작용을 해요. 근데 얘가 안 내려가게 잡고 있는 거지. 합력 0이니까 정지 상태겠죠. 그럼 F는 얼마가 돼야 돼요? 3m G.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결국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를 연직 방향으로 매달았대. 얘를 쭉 하고 여기까지 매달았어요. 자, F로 가했더니만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뒤로 작용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은 얼마가 돼요? 3m G만큼 작용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밑으로 얼마 작용해? 2mg. 거기다가 3mg. 합쳐주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예요? 5mg죠. 그죠? 5mg고 뒤로 반대로 얼마 작용해? 3mg가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요 셋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 얘가 빠져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mg가 되는 거죠. 그럼 2mg로 이 세 개의 물체가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질량이 전체가 얼마예요? 6m. 가속도 A. 이렇게 돼야죠. F는 MA니까. R자인 뭐 무조건 그 물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F는 MA로. 그러면 A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G.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일단은 3분의 1G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P가 A를 당기는 힘 요거를 구해달래요. 자, 근데 A 질량이 얼마야? M이죠. 자, 얘는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은 얼마가 되냐면 F는 M A가 되니까 얘가 받는 R자임은 얼마예요? 3분의 1 mg.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요것만 떼서 볼게.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이에요. 뒤로 얼마 잡아당겨요? 3mg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앞에서 줄이 얼마로 잡아 끌어요? p로 잡아 끌어요. 이게 장력의 크기 t인데, 근데 얘가 받는 R자임은 3분의 mg예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얘가 이쪽으로 얼마 작용해야 돼? 이쪽으로 얼마 작용해야 돼? t에서 3mg를 뺀 값이 R자임이잖아요. 결국에 이게 얼마 나와요? 3분의 mg.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넘겨주면은 3분의 얼마가 돼요? t가 넘어가 버리면은 3분의 10mg. 3분의 10mg 나와야 되는데 3mg 3분의 1g. t에서 3mg를 뺀 값이 3분의 mg니까 넘겨주면은, 이거 왜 답이 없어? 3분의 10인데 이거 오타 같은데?
9분의 10이 아니라 3분의 1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장력값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뒤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3mg고 여기서 t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g가 나왔으니까 얘가 3분의 mg만큼이 작용을 해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럼 요 힘에서 이 힘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mg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mg 더하기 3분의 얼마야? 9 mg에 해당이 되니까 3분의 10이죠. 아 t로 구하라고? 그러면은 얼마야? t는 3분의 10 mg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t의 크기가 얼마냐? t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t가 여기서 가에서 자, a에 연결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t래. 그러면 보자. 이 뒤로 얼마 작용해요? 3mg 작용하죠. 그럼 얘가 알짜 힘이 얼마예요? 정지 상태니까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t가 얼마예요? 3mg죠. 근데 얘가 얼마야? 3분의 10mg죠. 여기서 작용하는 t-가.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의 몇 배예요? 9분의 10배가 돼야지 맞는 거네. 그죠? 여기다가 9분의 10을 해줘야 9분의 10배를 해줘야 3분의 10mg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t로 물어봐.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가는 물체 A, B가 실로 연결돼서 자 저기서 뭐래? 저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뭘로 운동한대?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대요. 그럼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요 힘 FA랑 그다음 얘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 FB랑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실이 끊어진 뒤에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얘도 속도가 끊어지는 순간 V고 V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지? 근데 점 A가 이 P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은 A와 B의 속력이 뭘로 똑같대요? 이 V로 똑같대요. 끊어져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져서 얼마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 V가 됐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2V가 되려면 속도가 쭉 이렇게 내려가서 증가를 했을 거고 A와 B의 속력이 2V로 똑같다라고 그랬지. 근데 얘가 지금 끊어져 버리면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힘이 그러면 얘가 잡아당겨주는 힘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무슨 힘만 작용을 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요 힘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속력이 2V가 되려면 일단 얘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져? 느려져? 힘이 이게 없잖아. 아래로 작용하려면 빗면 아래로 작용하려면 요 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져야 느려져요? 던져 올린 거야. 빗면으로 쑥. 그럼 얘가 속도가 최고점에 다다를 때까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아니, 공 던지면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빨라지냐고. 느려지죠. 그러다 멈춘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얼마가 돼요? 0.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높이 지나면 속도가 얼마? V. 좀 더 내려오면 빨라져서 얼마가 되겠어요? 2V.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V가 어떻게 돼요? 얘도 내려오고 있는 순간이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따라서 A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방향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방향에 해당이 될 겁니다. 왜? 초반부터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느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똑같은 시간 t 동안에 보세요. 지금 2V가 된 거잖아요. 속도가. 근데 얘는 봐봐. V에서 뭐가 됐어요? 2V가 됐죠.
근데 여기서 뭐가 똑같다고 했냐면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댔다? 속력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처음에는 V였지. 근데 여기서 뭐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V의 똑같은 시간 T 동안에 2V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지만 이 녀석은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고 하냐면 T분의 마이너스 2V 빼기 V가 되니까 결국에는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3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A, 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했었을 때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힘의 크기가 둘이 같지 그러면은 봐봐, 얘가 멈춰져 있다는 소리는 저기서 FA하고 FB하고 둘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멈춰져 있었을 거고, 그럼 끊어버리면 결국에 힘이, 근데 끊어버렸을 때 가속도의 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M, 질량이 얼마야? B에 A, B가 될 거고, 근데 A, B 이게 누구야? A의 가속도고 얘가 A, B의 가속도인데 둘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그럼 얘는 그냥 3A라고 놓고 얘를 A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그러면은 질량이 F는 MA하고 MB가 같으니까 MA에 누구하고? A하고 MB에 3A하고 같은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속도의 비율이 1대 3이니까 질량 비는 몇 대면? 3대 1이 돼야지 둘이 같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MA 대 MB는 몇 대 몇이다? 3대 1.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 가는 물체 AB가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A의 연직 방향의 힘을, 연직 방향 위로 크기 F인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을 걸어서. 나는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EF의 힘을 눌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만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결국에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이거를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물체가 바닥을 눌러주는 힘에 대한 뭐냐면은 반작용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래? 3배래요. 자, 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가. 자, 그러면 전체 둘 다 질량은 얼마야? 힘이 아예 없다라고 치면 얼마예요? 무게가 얼마야? 4mg죠. 그러면은 가는 실제로는 바닥면을 눌러줄 때 4mg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F가 빠진 힘으로 눌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4mg에서 EF가 더해진 힘으로 눌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래요? 나가 가의 3배라고 했으니까 1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지? 자, 그러니까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2mg 마이너스 3F는 4mg 더하기 2F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가 아니라 8이구나. 8mg는 얼마예요? 5F에 해당이 되니까 F는 5분의 8mg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알짜 힘을 이렇게 나타냈으면, 자, 보세요. 자, 힘이 있고 없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결국에 무슨 그래프나 마찬가지냐면은 가속도 그래프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주면,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주면 처음에 무슨 운동이에요? 양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알짜 힘이 얼마야? 0.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음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그래프 그려달래? 운동량 그래프 그려달래. 운동량은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질량만 곱해주면 운동량이니까 똑같죠. 질량은 어차피 상수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지? 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질량이 3kg인 물체 B가 실로 연결돼서 무슨 운동하고 있대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6이에요. 그죠? 자, 3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 그럼 3초일 때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봅시다.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10이에요. 자, 밑으로 작용하는 B의 중력값 얼마예요? 그러면은 30이에요. 자, 30으로 두 물체가 어떻게 돼요?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질량을 M이라고 쳐주면, 그러면은 30으로 전체 질량이 3 플러스 M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6? 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5에 해당이 되니까 M은 얼마예요? 2kg.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질량 M은 2kg에 해당이 되고, 자, 속도가 그러면 3초 되면은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가속도가 6이니까 3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8m/s가 나와야 되는 거고, A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6.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네, 이거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하고 B를 나타냈는데요. A하고 B의 운동량의 크기는 둘이 P로 똑같대요. 그런데 A, B가 여기서 뭐라고 했대? 충돌한 뒤에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했대요. 자, 운동량 어떻게 구해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해요. 둘이 똑같아요. 근데 둘이 여기 속도를 VA, VB라고 나. 근데 얘가 충돌했대. 그럼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요? 충돌하려면 누가 더 빨라야 돼? A가 빨라야죠. 그러면 A가 빨라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량이 같으려면 질량은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MA, MB는 A, 질량은 B가 커야지. 자, 따라서 기억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B의 속력은 지금 봅시다. 힘을 받은 방향을 봐야 돼. 자, 힘을 받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B는 얘가 와서 빵 때렸죠. B는 힘을 어디로 받아요? 운동 방향으로 받죠. 뒤에 와서 빵 때렸으니까. 근데 같이 충돌했으니까. A는 어디로 받아? 반대 방향으로 받죠. 자, 그러면은 B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빨라지고, A는 속도가 느려져서 둘이 결국엔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한 덩어리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B의 속력은 나가 가보다 빠르니까 가에서가 나보다 작다. 맞아요.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하고 B하고 보면은 둘이 받은 뭐가 같아야 돼요? 지금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지? 그럼 여기서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 왔으니까 여기서 속도가 V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MA 곱하기 나중속도 V에서 뭐가 빠지면 돼요? V? 쟤는 A가 더 빨라야지. VA 마이너스 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B는 누구에서 누굴 빠져야 돼? V에서 V, B가 빠지면은 둘이 같은 거죠. 근데 질량이 누가 큼? 질량이 누가 더 커요? 여기서 B가 더 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질량이 B가 더 크니까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되겠지. 결국엔. 그렇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가 맞겠죠. 그래서 5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굳이 숫자 안 넣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저렇게 이론식으로만 보더라도 개념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 그림 가는
수평인 일직선 상에 접촉해 있는 물체 A하고 B가 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C를 향해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A, B가 C에 충돌한 다음에 A는 0.5로 반대로 갔고요. B하고 C는 한 덩어리가 돼서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 가나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1, P2라고 했었을 때 P1, P2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이거는 결국에 충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이랑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운동량 얼마야? 정지니까 0이죠. 그럼 얘만 운동량이 있어요. 따라서 가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3m V가 충돌 전 운동량이에요. 그럼 얘는 충돌 후에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0.5 V 더하기 질량 합이 얼마예요? 5m V 이렇게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m V는 얼마가 돼요? 3.5 m V에 해당이 되니까 지워져 버리면 요 V는 얼마가 나와요? 0.7 V가 나와야 돼요. 결국에. 자, 그러면은 가에서는 얘가 운동량 P1이 얼마가 나와요? 2m V가 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얼마가 나와요? P2는 1.4m V에 해당이 되니까 P1분의 P2는 결국에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4에 해당이 되니까 0.7.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